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2달 전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이 투자한 통합 OTT 서비스인 웨이브가 출범했죠. 이달 10일에는 SK텔레콤과 유료 방송사인 티브로드의 합병 소식이 들렸는데요. 같은 날 LG유플러스도 CJ헬로와 합병이 승인됐습니다. 통신사와 유료 방송사의 합병, 미디어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또 미디어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걸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17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시죠.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SK 브로드밴드, TV로드, 또 LG유플러스와 CJ헬로 합병 소식, 이게 미디어계의 지난주 큰 소식이었어요. 네, IPTV와 이제 케이블 TV의 이제 합병들이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 이제 유료 방송들이 좀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승인이 된 거고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최종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직 합병은 돼 있지 않은데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신사와 이 IPTV, 이 방송이 합병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포화 상태이고요. 네. 이제 어디든지 다 신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요.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숫자를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앞으로는 미디어 쪽, 영상 미디어 쪽에 이제 가치가 크다고 보고 이쪽에 인수를 좀 많이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매체, 미디어, 콘텐츠 이걸 둘 다 잡기 위해서 덩치를 키우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증강현실 뭐 이런 쪽에 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시장들이 있다 보니까 네. 통신사들도 이제 미래 먹거리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SK와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한 회사가 지금 빠져 있죠. 지금 합병하는 KT가 데서. 빠져 있어요. 네. 네. 지금 KT는 아직 합병을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죠? 혹시 합산 규제라는 거 아시나요? 합산 규제. 네. 아, 이게 어떤 독과점을 좀 막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그 케이블 TV나 위성 방송, IPTV 등을 합해서요. 네. 유료 방송 사업자가 가입자의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라는 그 규정이에요. 그걸 합산 규제라고 네. 하는데, 지금 KT는 사실 KT와 KT 스카이라이프란 두 회사가 합쳐져 있는 네. 상태인데 지금 점유율이 31%입니다. 아. 그리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들과 합병을 하더라도 24.5%, 23.9%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많이 따라온 거죠. 네. 근데 KT는 도망가고 싶어도 예전부터 딜라이브를 인수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방했는데 네. 실제로 그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산 규제 때문이죠. 실제로 합산 규제는 지난해 6월에 없어졌어요. 근데 그 연장 및 재도입을 대한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규제 때문에 지금 1년 5개월째 KT는 뭐 인수나 이런 것들 검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렇게 3대 3대 3 대략 보면 그렇게 네. 되면 KT 3, 기존의 3을 갖고 있었고 SK 3, LG유플러스 3 이번 합병이 승인된다면 네. 이렇게 3대 3대 3 구조로 지금 나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 IPTV를 시청하는 우리 미디어 소비자들한테 어떤 뭐 영향이 있을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사실 점유율 문제가 아니라 네. OTT 문제입니다. 네. 지금 유료 방송은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앞으로 작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모바일로 많이 이동을 하기 모바일과 때문에 그다음에 OTT. 이런 OTT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로 이탈해 나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전체적인 시장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라도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고 그리고 원래 그러기 위해서 줄어드는 매출을 동영상 뭐 예를 들면 유료 영화라든가 네. TV 방송 프로그램을 판매함으로써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그 부분들을 좀 OTT 서비스 같은 모바일에서 많이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네. 사실 다양한 그래서 계속 VR이니 AR이니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서 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극단적인 표현인데 추락하는데 낙하산 달아주는 거예요? 네, 속도를 좀 늦추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마 지금 OTT 서비스 얘기하셨는데 사실 해외 OTT 서비스죠. 넷플릭스. 지난달에 한국인 유료 이용자가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앱스토어에서 나오는 실제 결제한 비용들을 가지고 추산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월 결제액이 한 260억 원. 네. 우리나라에서만. 네, 우리나라에서만. 그리고 유료 사용자가 200만 명 정도 집계됐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지난해 한 2월에는 한 4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2배 이상 급증한 거잖아요. 5배 올랐죠. 5배 200만 참. 명이니까요. 네. 네, 5배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체 유료 사용자 중 20대가 38%나 되고 30대가 31%입니다. 그래서 2030 세대가 거의 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이게 지금 미디어계의 큰 이슈죠. 네. 네. 넷플릭스가 이렇게 OTT 서비스로 20, 30대 시청자 시청 인구를 잠식하고 있는 부분이 큰 위협일 텐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죠. 예전 같다면 본방을 위해서 집에 가서 밤에 TV 앞에 앉아있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액티비티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계정 공유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보통 사용자가 13,000원 정도 부담한다고 하는데 네. 4명까지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4명까지 그 아이디를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내 각각의 시청 내역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4명까지 볼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가격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최신 영화라든가 해외 드라마, 특히나 또 지상파들이 이제 예전에 CJ만 주던, JTBC나 CJ만 주던 드라마들이 지상파들도 합류하면서 최근에 뭐 화제가 되고 있는 동백꽃필 무렵도 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볼 수 있다는 장점들의 입소문이 틀고요. 넷플릭스 앤 칠이란 말 자체가 어떻게 하는 관용어가 되면서부터 네. 그리고 언론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넷플릭스랑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시청자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그게 굉장히 큰 트렌드가 됐고 뭔가 이 시장을 리딩하는 어떤 주요한 서비스가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보면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듯한 또 그런 것들이 2030이 좋아하는 어떤 문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점들 때문에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거대 공룡 OTT라고 표현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의 공세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터져 나온 그 미디어 간의 합병 소식으로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화제 영상 알려주고 가셔야죠. 네, 이번 주 화제 영상은 유병재 씨의 표절 제로라는 표절 제로 영상입니다. 네. 네, 유병재 씨가 최근에 MCN 회사죠. 네. 샌드박스 네트워크로 YG에서 이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뉴미디어에 더 적합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계신데요. 네. 뭐 태양 아래에서 더 이상 새로운 건 없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순도 100%의 창작 예술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술을 받아들이고 창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어떤 누구도 100%의 표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 요즘 많이 나오는 트렌드한 얘기들이라든가 음악들을 채용해서 카피추라는 사람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포맷인데요. 네. 상당히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보셨나요? 예, 저는 피카츄를 잘못 읽은 게 아닌가 했는데 이분 이름은 카피추. 네. 네. 실제로 개그맨 추대엽 씨이고요. 네. 가발을 쓰시고 뭔가 영감을 받은 듯한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시는데 굉장히 재미있고요. 네. 이걸 사실 이제 가사를 읽어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들어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고. 불러주세요. 네? 그 윤종신의 그 본능적으로를 선능력으로 이렇게 편곡한 것도 있고요. 어떻게 부른가요?
이렇게 본능적으로는 이거잖아요. 본능적으로 네. 느껴졌어. 이 노래죠? 네. 이걸 어떻게 불러요? 선능력으로? 아, 이거 제가 선능력으로 이렇게 가나요? 내가 선능력으로 오랬잖아. 뭐 이런 외실림동으로 가고 있어. 아, 내가 선능력으로 오라고 했는데 왜 신림동으로 가고 있냐고. 그것도 있고 이런 거를 또 진짜 가수와 콜라보를 최근에도 했어요. 카드가든이란 분 아시죠? 네. 예, 그분이랑도 자기 노래를 편곡한 걸 가지고 가사를 개사한 걸 가지고 자기가 직접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방향을 일으켰고요. 또 이런 부분들 자체가 또 결국은 계속 유튜브는 매시업. 어떤 것과 어떤 것, 새로운 트렌드와 그다음에 또 재밌어 할 만한 것들 계속 섞어가면서 네. 기존의 컨텐츠를 다시 띄워주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기존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걸 새롭게 알게 해주는 역할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순 기능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런 것들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뭐 펭수라든지 뭐 여러 컨텐츠를 소개해드렸지만 결국 그것들이 하나의 단독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되게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가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들을 또 젊은 세대들이 받아들이고 그 젊은 세대들이 또 젊지 않은 세대들한테도 이 컨텐츠를 계속 알려주면서 다양한 또 실제로 유튜브 영상만큼 폭넓게 보는 영상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방송은 10대들이랑 20대들 외면한다고 하지만 유튜브는 10대,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이 방송을 하신다고 하셔서 한번 링크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네. 거기에 있는 거는 박상철 씨가 부른 무조건이라는 그 성인 가요죠. 네네네. 근데 그거를 개사해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네, 제가 너무 재미있어서 저 혼자 막 박수를 쳤습니다. 네, 불러주시겠어요? 아니요. 네, 이걸 본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이건 누구에게 저작권을 줘야 하나. 본인도 부르면서 웃겨서 뭐 노래를 못 듣네. 그다음에 뭐 추대엽 역주행 개그맨으로 대박 터지는 거. 사실 진짜 MBC 개그맨이신데 실제로 그렇게 큰 인기를 그러니까 큰 인지도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네, 저도 이름 들어봤는데 네. 막 많이 알려진 분은 네. 아닌데 오히려 이 카피추를 통해서 되게 또 다른 전성기를 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카피추로 제2의 전성기를 맡고 계시는 개그맨 추대엽 씨 그리고 유병재 TV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뉴미디어 트렌드 재밌었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 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평일 12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뉴스 FM 조연지입니다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제 다양하게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뉴스뿐만 아니라 이제 책 처방 코너라든지 음악에 관련한 코너, 역사, 과학, 그리고 가짜 뉴스를 감별하는 코너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네. 최근에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나요? 네, 최근에는 이제 가수, 사업가, 교수 등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 인생 식탁 코너였어요. 이 코너가 이제 4주간 새롭게 진행했었습니다. 이 코너의 경우는 이제 조금 달랐던 것이 요즘 화제가 된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이분들은 왜 모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게끔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의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이제 그분들의 인생이나 철학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때문에 이제 좀 더 색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소개되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코너가 이제 처음 시작된 10월 18일에는요. 국내에 피자헛을 한국으로 처음 들어온 분이죠. 이제 성신재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분이 현재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해요.
이제 이분이 피자헛을 처음 국내에 들어오면서 사실 사업 초기에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아서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전식기의 정신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다시 일어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이제 요즘 취업난으로 이제 청년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때문에 이제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신재 대표의 이야기가 청년들, 요즘 사회의 해결책과 응원의 메시지를 주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프로그램을 참 공감하면서 네. 우리 평가원님께서 들으신 것 같은데 혹시 지적할 만한 사항은 없었을까요?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코너들이 이제 내용 측면에서 알차지 못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제 청취자들이 편히 들을 수 있는 다양하고 어렵지 않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참 좋았지만 이제 흥미와 접근성에 초점을 준 탓인지 이제 관련 주제들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본론, 이제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앞서서 게스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다소 길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 7일의 경우, 역사 맛집 코너에서 이제 다가온 수능과 연계해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네, 앞부분이 이제 수능 감독관으로서 선생님의 근황이라든지 조현지 아나운서의 이제 수능 당시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분위기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이제 관련 주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길었었거든요. 네. 네. 코너에 이제 할애된 시간이 충분치 못한 데 비해서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는 서론 부분이 조금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주제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워밍업도 좋지만 본론에 네. 충실하자 이런 네.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또 아쉬운 점이 있었나요? 네, 또 아쉬운 점은 이제 참고 자료 활용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흔히 보고서라든지 인용문이라든지 참고 자료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 11월 5일 화요일에 진행된 코너에 과학을 품은 뉴스에서였는데요. 이제 그냥 그날 주제가 이제 최근 영화 속 여성 캐릭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참고 자료로 영화 속 여성 캐릭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자료를 활용했었는데요. 이 연구가 코너를 이끌어가는 주된 소스인 만큼 출처의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었다면 좋았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출처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요즘 이제 예민한 사회 이슈인 페미니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만큼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자료에 대해 출처를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일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죠. 뉴스 FM 조현지입니다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필리핀,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페루, 파라과이. 우리 대한민국이 원조하고 지원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입니다. 무려 전 세계의 44개 국가나 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살기 힘든데 왜 퍼주냐? 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공적 원조나 국제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이미경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워낙 TV에서 많이 배웠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세요. 언제부터 코이카에 몸담고 계신 겁니까? 네, 올해 11월 말이 되면은 이제 네. 2년 됩니다. 만 2년을. 네. 아, 벌써 2년씩이나 거기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좀 안타까운 일인데 성북구 내모녀 사건, 그 앞서서는 송파 세모녀 사건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좀 어려운
국민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뉴스에서 접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가 과거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위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주변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 개발도상국들을 돕기보다 우리 주변을 먼저 살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이사장님께서는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가장 짧은 시간에 이뤄낸 경이로운 나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빈부격차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돌보지 못하고 굉장히 빨리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소외된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적인 포용성을 길러 나가는 일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개도국을 지원하고 협력할 때도 우리의 이런 교훈이 그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사회적인 포용성을 넓히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살고 나고 우리의 국민들을 다 돌보고 난 다음에 누구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늦죠. 이것이 바로 나중에는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한국의 경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함께 번영하는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또 포용성을 넓혀 나갈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달려왔던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그랬다면 앞으로는 국제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그런 위치로서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ODA라고 하죠. 네. 공적개발원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그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OECD 가입한 한 나라들 중에서 네. 우리가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중간 정도에.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경제 발전에 한 10위권 이내에 있다라고 네. 할 경우에 아직도 네. 부족하죠. 저희가 GNI의 0.14 %를 쓰고 있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0.4를 쓰기도 하고, 이런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25일이죠. 약 일주일 뒤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년 11월에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신남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이 코이카와도 관련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저는 신남방 정책은 또 신북방 정책은 참 우리 외교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남북이 분단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강, 미일러, 일본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했죠. 네. 그래서 주로 4강 위주의 외교를 해왔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단계에서는 우리가 주변의 나라들과의 어떻게 지역 외교 전략을 가질 것인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 점을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친남방에 속한 10개 나라 중에 저희들은 CLMVIP라고 얘기합니다. 앞자리를 따서 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6개국이 네. 모두 코이카가 가장 중점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코이카가 이 신남방 정책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크고 또 이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고맙기도 하고 또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에 많은 부분이 코이카가 이렇게 그동안 일을 잘하면서 깔아놓은 그게 있군요. 바탕이 크게 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나라의 발전 단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좀 중요한 프로그램 네. 이거를 저희들이 고등교육, 대학교육에서의 그 진짜 인재들을 어떻게 개발시켜 줄까 하는 그런 부분과 스마트 시티, 또 평화 농촌 공동체, 또 전자정부를 비롯한 디지털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을 넓혀나가는 그런 굉장히 큰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네.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밀착형 또 그 각 나라 상황에 맞는 문화에 맞는 맞춤형 예. 네, 이런 개발 협력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계획들 가운데 평화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화 농촌 공동체라는 사업이 눈에 띄는데요. 이 평화라는 말 이게 신남방 정책에서도 강조하는 요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화 농촌 공동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국제개발 협력을 하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말 중에 평화 없이 개발 없고 네. 개발 없이 평화는 유지되지 못한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지구상에 지금 최빈국의 대부분이 분쟁이나 전쟁을 겪거나 아직도 분쟁 상황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코이카가 하고자 하는 평화 농촌 공동체 네. 사업은 주로 이제 메콩 일대에 속한 나라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네. 이 나라들이 대부분 국토의 많은 면적이 불발탄, 지뢰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베트남 전쟁과 네. 내전과 분쟁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말로 그 지도를 쫙 보면 놀랄 정도로 네. 그렇게 많은 이 지뢰 불발탄이 놓여 있어서 네. 정말 그 개발하는데 큰 어려움을 갖고 있죠. 네. 그동안 지뢰 불발탄을 제거하는 유엔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코이카도 일정하게 했고요. 네. 근데 이번 저희들의 사업은 이거를 제거하고 나서 그러면은 그 땅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지? 그동안에 이 불발탄들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지? 네. 이런 생각에서 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 아시는 대로 이 동남아 지역 나라에서 우리의 농촌 개발 사업들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사업과 불발탄 제거 사업을 함께 접목시켜서 불발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농촌 개발 사업을 접목시켜서 네. 그 지역이 정말 소외된 지역에서 잘 사는 번영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네. 거와 또 그동안에는 불발탄 지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네. 아직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했던 게 사실이니까 장애인에 대한 이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서 복지적인 측면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네. 하는 세 가지 내용을 그러니까 사람, 장애인, 재활, 저소득 지원이라는 거, 네. 전쟁의 상흔을 제거하기 위한 평화라는 문제, 그리고 농촌 개발을 해서 상생 번영을 하는 문제. 네.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잘 반영된 네. 굉장히 저희의 야심찬 프로그램이고 그 나라 정부나 사람들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면서 그 비무장지대가 떠올랐어요. 예, 그 네. 비무장지대에 아직도 굉장한 이 지뢰들이 깔려 있기도 하고 그 이전에도 또 많은 지뢰 피해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코이카에 오신 지 제가 깜짝 놀랐는데 벌써 2년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인생 2막을 우리 여성 정치인으로서
사셨다면 산막이라고 제가 여쭤도 결례가 안 될는가 네. 모르겠지만 이제 산막을 우리 코이카에서 이사장님으로서 이렇게 뜻을 펼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이카가 이런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분야, 뭐 농업부터 시작해서 디지털까지 그렇죠. 다양한 분야를 하는데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많은 위원회를 거치셨죠. 해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좀 쌓는 것이 노하우가. 굉장히 네.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정말 제가 평생 좀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권의 가치, 네. 또 포용성의 가치, 지속 가능 발전의 가치, 이런 것들을 코이카의 사업에 정말 이런 일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코이카의 원칙과 철학이에요. 너무 잘 맞네요. 네. 그래서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세우고 네. 또 우리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네. 이 세금을 효과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네.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또 포용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도 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코이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이미경 이사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11월 17일 일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Why Worry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